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어,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공부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독학 능력입니다. 독학이요, 독학.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혼자 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이제 써먹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독학 자체가, 예, 혼자 공부를 한다. 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에는 뭐가 됐던 간에 깊이가 있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빠르게 아이들이 어,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학업 능력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업 능력이 좋다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엔 독학 능력이 좋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 또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약점이 되는 모든 과목을 학원 수강을 한다? 글쎄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요, 애들 자체가 덜 바빠져요. 네, 애들 자체가 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학원을 덜 다녀요. 예, 많아야 한 두 개? 예, 뭐 수학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수학 다니고, 뭐 국어나 영어 둘 중 하나, 또는 국어를 다니더라도 영어를 다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예,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강으로 학습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학원에서 해결하기가 힘들기에 이거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본인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능력이 독학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에 그 의존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존성이 강한 아이들은 독학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나마 떠먹여 주는 것에 대해서 잘 떠먹어서 본인이 잘 소화를 해서 그것을 아웃풋으로 잘 만드는 학생이 있으면 다행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저도 그 의존성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그 후반부에서는 의존성이 강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있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건 좀 너무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체 비교를 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독학 능력이 있어야지 고등학교에 가서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본인의 그 학업 역량으로 이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성적 관리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사고가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좋잖아요. 예? 자사고 하면은 거기 가기 위해서도 되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 안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요. 정말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너무 큰 데다가, 특히나 하위권 학생들은 그 벽을 뚫고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학생들이 정말 잘 버티거든요. 그러면 이 하위권 학생에 대해서 자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위권 학생들은요,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제 말이 잘 믿기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주변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학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사고를 가도 대치나 이런 데에서 학원을 뺑뺑이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자사고에서 시험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 학원 뺑뺑이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애 자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그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아웃풋으로 착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주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영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공부를 단시간에 그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내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이 약간 딴 길로 새기는 했지만요. 자사고나 이런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수학보다 저는 영어나 국어가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범위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처럼 딱 단원이나 뭐 공부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독학 능력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의존성을 낮추라고 했었죠. 그러면 의존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한테 하게끔 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선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책을 읽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책. 요즘 수학책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설명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한테 먼저 그거를 예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요. 독학을 위해서는 예습이 먼저예요. 예습을 할 때는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한 번에 이해가 안 가거나 몇 번 읽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표시를 하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표시한 것을 다시 찾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찾아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찾아본 것을 옆에 정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뭐가 되냐면요. 본인만의 개념과 문제풀이 정리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좀 엉성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되게 대단하고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절차를 알려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읽고서 한 번에 이해를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력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을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을 또 접할 때에는 그만큼 제가 또 불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애들은 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처음부터 되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자,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너가 공부하고자 하는 단원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에다가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표시한 내용을 옆에 공책에다가 정리를 우선 해놓고 그 옆에다가 그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서술을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그대로 받아서 적어볼래? 서술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뭐 스스로 뭐 정리를 해볼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읽었으면 뭐 정리해서 써봐 이런 거 말고요. 찾아서 그대로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애 자체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어디에 나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동안의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공부는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덜 익숙한 상태니까 한번 쭉 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인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아웃풋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생으로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만 고지고대로만 보잖아요.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백지 테스트가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우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차라리 책에다가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 책을 자주 보면서 제 것으로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상당히 좀 귀찮다?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냥 내가 다시 안 보면서 한번 쭉 읊어보면 되는 걸 가지고서 왜 이걸 다시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저도 쓰면서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도, 너가 공부해봤니? 공부했니?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을 혼자 한번 정리해서 써볼래? 라는 체크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 입장에서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그 독학을 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독학하는 힘, 예, 그거를 이제 한번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다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면 돼. 뭐, 이렇게 한번 써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를 좀 해주시면은 애들이 좀 천천히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손이 그만큼 많이 가기는 하죠. 그리고 이것저것 또 다시 알려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다가도, 야, 이거는 뭐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찾아볼래? 이거 찾아보고 여기다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참고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인강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얘네들이 왜 수학을 못하지? 왜 과목 공부를 못하지? 근데 이거를요, 단순하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해버리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애들마다 분명히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학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독학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수학에서 2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1등급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2등급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럼 주변에서 보면은 평범한 건 아니고 평범한 것보단 그래도 좀 잘하는데? 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친구를 실제로 한번 봤을 때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음, 엄청 성실하게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어요. 문제집을 정말 많이 푸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해가지고 와요. 근데 이 해설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해설지를 참고하는 그런 공부도 좀 필요는 하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너 혼자 그냥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그만큼 또 효율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해설지를 막 베끼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참고를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틀리고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설지 연구도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흉내내는 것까진 잘하지만 어,
보고 흉내내는 것까진 잘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본인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오지를 않아서 성실하기만 한 아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의 사례가요. 어디에 제일 많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위권은 사실 종합적으로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넌 하위권이야. 하위권이라서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2등급 아이.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데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조용히 앉아서 다소곳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그냥 보고 그대로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고 따라한다라고 하는 정도? 그런 학습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막 고민도 되게 막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독학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설명 없이 혼자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답 해설지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얼추 이해는 잘 되는데 또 그거를 그거를 다시 덮어 놓으면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펼쳐 놓고 다시 공부를 해 봤는데 읽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어떤 학생들을 제일 의심을 많이 하냐면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집에서도 성실하다고 하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독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이렇게 잘 심어준 학생이 갑자기 사춘기를 맞이해서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공부할 마음이 생겼고 공부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뭐 상당히 예상치도 못하게 점수가 잘 오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되게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학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국어 교사셨는데, 어릴 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서 그런지, 애가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은 좀 잘 들여져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독학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